네, 안녕하세요. 10주차 2강 5장의 정연파 교류 회로의 기초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의 교류의 위상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어, 이런 1차 함수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는 t라고 놓고 여기는 y라고 놓겠어요. 그래서 이 함수가 y는 t라는 함수라고 할 경우 t가 0이면은 y도 0이고 1이면 y도 1이고 2면은 y도 2 이렇게 되는 1차 함수예요. 얘를 오른쪽으로 이만큼 이동시키면 수평 이동시키면은 요런 그림이 되겠죠. 요런 그림 정확하게 못 그려도 이런 그림이 될 거예요. 그렇죠? 얘는 오른쪽으로 그린 그림은 이 방정식을 세워 보면은 얘는 y는 t-2로 이렇게 되죠. t가 2면은 y는 y 값은 0이 되겠지. t가 1이면은 y 값은 몇이 돼? 마이너스 1. t가 0이면은 y는 마이너스 2 해서 이러한 방정식이 이러한 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얘를 왼쪽으로 3만큼 이동했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얘는 어떤 방정식이 되냐면 y는 왼쪽으로 이동했을 때는 t 플러스 3 이렇게 써주면 돼요. 맞나 안 맞나 이것도 여러분들이 숫자를 대입해 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3이면은 0이 되는 거야. y 값은. 그렇죠? 그리고 뭐 다 대입해도 돼. t가 0일 때는 y 값은 당연히 3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y는 t라는 또는 뭐 et라는 함수라고 해도 그 함수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라 라고 하면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는 거고, 왼쪽으로 이동시켜라 라고 하면 여기 플러스를 붙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는 y는 가령 3t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얘를 왼쪽으로 이동시킨다면은 왼쪽으로 1만큼 이동시켰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렇게 써주면 돼요. y는 3 괄호 열고 괄호 열어야 돼. t 그 다음에 왼쪽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맞나 안 맞나는 여러분들이 확인해봐요. 오른쪽으로 5만큼 이동시켰다라고 하면은 얘는 y는 3 가로 열고 t 오른쪽일 때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러한 1차 함수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2차 함수도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 이런 함수 y는 x의 제곱이다라고 했을 경우 얘를 왜 오른쪽으로 이만큼 이동시켰다라고 하면 y는 오른쪽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또 사인 함수라고 칠 경우에도 y는 사인 t라는 함수를 오른쪽으로 이만큼 이동시켰다라고 하면은 얘는 y는 sin t-2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또는 y는 코사인 5t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할 경우 얘를 왼쪽으로 왼쪽으로 1만큼 이동시켰다라고 하면 얘는 y는 코사인 괄호 열고 5 코사인 5 괄호 열고 t 마이너스 왼쪽일 때는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여기가 좌표측에 t를 일 경우에는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수업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각에 대한 여기 x축이 괄호축이 오메가 t라고 이렇게 놔보자고요. 그러면 얘는 이러한 사인 함수가 이럴 경우 얘는 사인 오메가 t라고 쓰면 되는 것이고, 사인 오메가 t를 뭐 90도 2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시켰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2분의 파이 따다당 이렇게 와지고 여기 와지고 이렇게 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야. 이렇게 얘는 어떻게 쓰냐면은 2분의 파이만큼 이동시켰다라고 하면 사인 해서 오메가 t
오메가 t, 여기가 오메가 t면 오메가 t를 통째로 이동시키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시켰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t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 가로치기 t라고 하면은 얘는 사인 해서 오메가 한 다음에 t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데 요 t일 경우에는 오메가 t일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이동시킨 거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면 돼. t일 경우에는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거고. 여튼 이제 가로치기 오메가 t일 경우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코사인 함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코사인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쪽은 내가 잘 못 그리겠고 이렇게 그러면 코사인 오메가 t를 왼쪽으로 이동시켜라 라고 하면은 왼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이동시켜라 라고 하면은 얘는 뭐 이 정도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는 어떻게 표현하면 그러면 코사인 가로 열고 오메가 t 왼쪽일 때는 플러스 4분의 파이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교류 위상차는 이러한 성질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에 이제 진폭이라는 게 최대값, 최소값이 5이면은 그거는 그냥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 보십시오. 사인 오메가 t를 이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한 게 이제 사인 오메가 t야. 이게 지금 사인 오메가 t야. 얘가 사인 오메가 t지. 얘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은 요 점선이 되겠지. 이제 이 점선이 될 거예요. 오른쪽으로 세타만큼 이동하면 이런 그림이 된다라는 것이고 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사인 오메가 t를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세타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얘기야. 플러스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또 얘를 왼쪽으로 세타만큼 이동했다라고 하면 여기 플러스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이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런 것들은 혼돈하지 말길 바라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V는 5 사인 오메가 t를 그려라 가로축이 x축이 오메가 t인 평면에 그려라 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이걸 오메가 t라고 쓰고 5 사인 오메가 t 그럼 최대값이 몇이야? 5라는 얘기인 것이고 최소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5라는 얘기야. 그쵸?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의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사인 오메가 t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텐데 걔를 30도 얘는 어떻게 한 거야? 왼쪽으로 이동시킨 거네. 그렇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쓰고 그림이 이렇게 가지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몇 도일 때가 여기가 최대값이 될까? 오메가 사인 함수는 요 괄호 안에가 2분의 파이일 때가 최대값이 되지. 즉 90도일 때가 최대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오메가 t가 몇 도이면 되겠어? 그렇지. 60도면 90도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를 조금 이렇게 해서 요 정도로 할까? 60도. 또 여기가 30도니까 요거보다는 좀 더 2배 정도 내가 확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 따라가면 되겠어요. 물론 여기 오메가 t가 0일 때는 여기가 오메가 t가 0이면 사인 30도가 되는 거지. 사인 30도는 몇이야? 그렇지. 2분의 1이죠. 2분의 1이 있고 여기 5가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5는 몇이 돼? 2분의 5가 되는 거네. 그래서 여기가 0일 때는 얘가 2.5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또 이제 i는 사인 3오메가 t 마이너스 15도를 봅시다. 얘는 사인 오메가 t를 어느 쪽으로 얼만큼? 그렇지. 15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거야. 그러면 30도를 이거로 했으니까 여기를 요 정도 60도가 여기니까 여기 30도 한 이 정도를 15도라고 합시다. 15도.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려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i는 최대값이 몇이야? 3이지.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이렇게 5까지 그릴 필요가 없이 어디까지 정도만 그려주면 돼? 그렇지. 3 정도까지 여기를 3이라고 치고 여기를 3이라고 치고 따다당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나가지겠다라는 얘기예요. 최소값이 몇이 돼? 그렇죠.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는 여기 3암페어라고 써놓은 거는 전류에 대한 최대값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 t가 0일 때 V는
몇이라는 얘기야? 2.5예요. 근데 교재는 이런 말은 안 써져 있으니까 이 3a라고 써 있는 거는 전류에 대한 최대값을 표현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건 뭐 또 i가 0일 때는 i가 여기가 0일 때는 사인 마이너스 15도니까 얘도 몇이 되겠어 이게?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여기 3이 있으니까 사인 요거 0이면은 사인 15도지 사인 15도는 몇이 돼? 그거는 이제 계산기 두드려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요 값은 계산기 두드려 보든가 아니면 사인 합공식 갖고 이용하면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느 쪽으로 이동했느냐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림이 나타나진다라는 거 있고 교재 요거 3a라는 것은 전류의 값이야. 전압이 0일 때는 이 파라는 거는 그래서 2.5 아까도 2.5 요거 된다라는 거는 요 3암페어하고는 무관하다라는 얘기예요. 네. 다음은 5.4절의 정연파 교류의 평균값과 실효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평균값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1부터 10까지의 1, 2, 3, 4, 5, 6, 7, 8, 9, 10의 이것의 평균값은 몇일까? 그렇지, 이거를 다 더해주지요. 다 더해준 다음에 얘를 몇으로 나누면 돼? 그렇지, 10으로 나눠주면 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1일 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됐을 때 얘의 평균값 하라고 하면은 1부터 10까지 요 값들을 다 더해 준 다음에 그 개수로 나눠주면은 그게 평균값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러한 정연파 함수라고 쳐보자고. 정연파 즉 사인파라고 이렇게 해보자고. 얘의 평균값을 재려면은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니까 여기를 한 주기라고 칠 경우 이거의 평균값은 몇이 될까? 그렇지, 당연히 안 보고도 이거는 여기 크기와 여기 크기가 서로가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얘는 이 평균값은 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0부터 여기 2분의 t까지만의 여기 반주기만의 평균값을 구하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될까? 얘를 일일이 하나씩 다 더할 수 없지. 그쵸? 여기가 뭐 0.01도가 있을 거고 0.02도가 있는데 0.01도와 0.02도 사이에도 또 값이 존재하잖아. 그쵸? 그러므로 이때는 교류일 때는 아까 직류일 때 이렇게 연속적이지 않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값을 이산적인 이산 신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산 신호는 그 개수 갖고 전부 다 더한 다음에 시그마 한 다음에 그거를 개수 n으로 나눠주면 그게 평균값이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연속 신호는 요 사이에도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다 일일이 더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때는 뭐를 하냐면 적분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평균값은 교류의 평균값은 VA 에버뉴 해가지고 AV라고 씁시다. 우리 교재는 V에 A라고 썼으니까 A로 쓰겠어요. 얘는 걔를 한 주기 동안 이걸 다 적분을 하는 거야. 어떤 함수를 VT 내가 평균을 내고 싶은 것을 갖다가 다 더하는 것을 연속적인 건 적분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적분을 한 다음에 얘를 뭐로 나누죠? 그렇지. 주기 t로 나눠주면 이게 평균값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시그마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적분을 한 다음에 걔를 이 주기로 나눠주면 그게 평균값이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요런 사인 t의 평균값은 얘는 뭐 계산 적분 하나 안 하나 얘는 0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반주기일 경우에는 반주기일 때의 평균값은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봅시다. 이게 VT는 VM의 사인 오메가 t라고 하겠어요. 그러므로 얘를 갖다가 평균 낸다라고 하는 것은 VA는 이렇게 쓰겠지. 그래서 한 주기 중에서 여기까지만 평균 내는 거야. 그러니까
t분의 1 주기가 여기가 t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t가 되는 거지. 2분의 t. 그래서 여기를 t분의 2라고 쓰면 되는데, 자 다시, 그래서 주기분의 1로 쓰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평균 내려고 하는 게 0부터 2분의 t까지 이 반 주기만 평균 내려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전자회로 실험에서 이제 반파 정류회로 나오면 이게 나와지는 것이죠. 그래서 2분의 t분의 1 해서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2분의 t까지만 vt라는 놈을 다 더한 다음에 적분한 다음에 걔를 평균 내봐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얘는 뒤집으면 얘는 t분의 2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고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t, vt가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으니까 vm의 사인 t 또는 사인 오메가 t면 오메가 t의 dt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얘는 vm 앞으로 좌 빼면 t분의 2vm, 여기가 t일 경우야. 오메가 t일 경우에 또 여기를 오메가 t로 표현을 하면 되는데요. t일 경우에 이제 이렇게 계산해 보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t분의 2 vm에 사인 오메가 t를 적분해 주면 얘는 뭐가 되겠어? 그렇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0부터 2분의 t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그러므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을 앞으로 잡아 빼면 마이너스 오메가 t 있고 2vm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t에다가 2분의 t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므로 코사인 오메가에 곱하기 2분의 t 써주면 되는 거야. 그렇죠? 빼기 코사인 0이지. 코사인 0은 몇이야? 그렇지, 1이네. 그렇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우리가 근데 각주파수 오메가는 2파이 f라는 거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f는 t분의 1이야. 주기 t분의 1이야. 그래서 t분의 2파이다 라는 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즉 여기에다가 오메가에다가 t분의 2파이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t분의 2파이에 t 써주고 2vm 써주고,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쓰는데 이 오메가 대신에 t분의 2파이 대입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t 빼기 1 이렇게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약분이 되네요. 뭐 약분을 할 수 있는 거 약분해 보겠어요. t 물론 여기를 파이로 이제 대입해가지고 풀어도 되는데 파이보다는 난 t로 푸는 게 더 편해. 그래서 이렇게 t로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약분. 여기 2도 약분 다 약분 해놨어요. 그러므로 얘는 마이너스, 여기 파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파이분의 여기 vm이 있는 거죠. vm 써주고 한 다음에 여기도 다 약분되고 여기 코사인 파이가 나오지. 코사인 파이 빼기 1이 되겠네. 코사인 파이는 몇이야? 그렇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그러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몇이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돼가지고 얘는 이 값은 몇이 됩니까? 그래서 파이분의 2vm이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반파 정류회로 반파, 이 그림이 이제 어떤 것의 평균값을 구한 거냐면, 지금 우리는 이러한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파만 나오는 요것에 대한 평균값은 파이분의 2vm이다 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때 vm은 뭐를 의미해? 그렇지, 최대값이다 라는 얘기예요. 최대값에 대해서 파이분의 2배다 라는 얘기인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교재에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렇게 참고를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정연파 교류의 반죽에 대한 평균값은 해가지고 그 값은 이렇게 해서 파이분의 2vm 되고, 파이는 원주율이니까 3.141592에다가 요거 2를 그거로 나눠주면 약 0.637, 63.7% 파이분의 2vm이 이제 0.637vm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이제 시료값이라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시료값은 교류의 평균 전력이, 우리가 교류의 평균 전압은 지금 이렇게 0이 됐잖아. 그치? 전압이나 전류가 평균 값은 이렇게 0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한전이나 이런 데서 과금을 하더라도 이 평균 값과 가지고 우리가한테 전기 요금을 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 0원 나오니까 평균으로 0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실효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한 게 이 실효값이에요. 즉 전압이나 전류 갖고 얘기하면 0이 되는 거니까 이제 전력 갖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교류의 평균 전력이 직류의 전력과 평균 전력과 같을 때의 직류 전압을 교류 전압의 시료값이라 한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전력이 되자고 했으니까 교류의 평균 전력 PACT라고 쓸게요.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0부터 T까지 PT 전력을 다 적분한 다음에 걔를 뭐로 나눠주면 평균 전력이야? T분의 1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얘기야. 또 직류의 평균 전력은 PDC는 얘는 시간에 대해서 그냥 항상 일정하지, 이렇게 순시치식으로 이런 VT는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식이 아니잖아. 그치? 얘는 그냥 P는 VI 또는 P는 R분의 V의 제곱 또는 RI의 제곱, P는 RI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곡이 나와진다라는 얘기예요. 전력은. 그래서 P는 IV, 얘는 IV는 또한 R분의 V의 제곱 또는 RI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I는 R분의 V니까 R분의 V의 제곱 되는 거고, V는 IR이니까 RI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놈과 같아질 때 그때의 직류값, 전압이나 전류, 요것을 교류 전압의 시료값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다시 봅시다. T분의 1 써주고 인테그랄 0부터 T 써주고, PT는 그래서 IT에다가 VT를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또 얘는 전류에 대해서 표현한다면 얘는 T분의 1에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IT 써주고, 여기 IT 써주고, 그리고 V는 RI니까 RIT 써주면 되는데 IT가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IT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거의 DT가 되겠다라는 얘기야. 또는 전압에 대해서 쓰면 얘는 T분의 1에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R분의 VT의 제곱의 dt가 되겠다라는 얘기야. 요건 어떻게 이렇게 했냐면 i는 r분의 v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r분의 vt의 제곱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진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즉 다시 시력값이라는 것은 그래서 교류의 평균 전력이 지금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야. 요 놈이 직류의 평균 전력인 요 놈하고 같을 때의 이 전압 또는 전류, 요것을 시력값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즉 다시 또 쓸게요. 그래서 RI의 제곱으로 우리 교재에 먼저 표현되어 있으니까 요거 갖고 써보겠습니다. 즉 RI의 제곱이 뭐와 같다라냐면은 I에 대해서 표현한 거로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다가 T분의 1에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RI T의 제곱의 dt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r은 이렇게 약분되네. 그래서 i의 제곱은 t분의 1의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it의 제곱의 dt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i는 이거 루트 씌우면 되겠지? 그래서 루트 t분의 1의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it의 제곱의 dt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i의 시력값이라고 하고, 또는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루트 그리고 t분의 1의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인테그랄 it의 dt라고 쓰면 그거는 평균을 낸 거였어. 그래서 평균이 영어로 mean이에요. 그래서 RM, 그 다음에 스퀘어 제곱을 했어. it의 제곱을. 그래서 i의 RMS라고 시료값 이펙티브
EFF 밸류나 시료값이나 서로 같은 의미인 거고요. 우리가 보통은 그래서 계산 구하는 루트 민 스퀘어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시료값을 RMS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전류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풀어봤는데 지금 전류의 전압에 대해서 쓰면은 지금 여기 나는 지금 RI의 제곱은 은 해가지고 이렇게 풀었죠. 지금은 이제 R분의 V의 제곱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R분의 V의 제곱은 V의 제곱은 해가지고 그게 이제 뭐야? 요거다라는 얘기야. 이거 좀 전에는 IT에 대해서 쓰면은 전력을 I에 대해 쓰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전압에 대해 쓰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놈이 이거가 될 때 그때 이 V를 교류 전압의 시료값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교류 전류의 시료값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R분의 V의 제곱은 T분의 1의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VT의 제곱의 DT다라는 것이지. 얘도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되네. 그래서 남는 거는 뭐만 남냐면 좌변은 V의 제곱은 T분의 1의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VT의 제곱의 DT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얘도 또 쓰면 V는 제곱이니까 루트 씌워서 루트 t분의 1의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vt의 제곱의 dt다 라고 해서 얘도 시료값 또는 RMS 값이다 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최대 V는 VM은 VT는 VM의 사인 세타인 교류의 시료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V의 RMS는 요 교류 전압의 시료값 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는 하면 루트 민이니까 T분의 1의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VT가 요거니까 VM의 사인 세타로 표현했으니까 세타로 적분해 줘야겠네. 그래서 사인 세타의 D 세타. 그러면 이거는 한 평균 값을 구한 것이지. 여기에 뭐를 해줘? 제곱을 한다라는 얘기야. 스퀘어니까 스퀘어. 그래서 여기다 제곱 써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얘는 루트 T분의 1의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VM의 제곱에 사인 세타의 제곱에 D 세타가 되겠죠. 그러므로 저것은 루트 VM의 제곱은 앞으로 빼겠어요. 그러면 T분의 VM의 제곱 써주고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사인 세타의 제곱을 적분을 하려다 보니 얘는 우리가 저기 코사인 합공식하고 코사인 차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얘는 꼭꼭 쌌싸 우리가 배웠죠. 꼭꼭 쌌싸 그리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꼭꼭 여기 마이너스 꼭꼭 그리고 플러스 빼기일 때는 여기가 플러스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밑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 빼주면은 얘는 없어지고 요거만 남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사인 셋 이거 유도하는 과정 했었어요. 그렇죠? 공업 수학에 이제 책이 그런 거 있으니까 그거 계산해주면 얘는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가 되죠. 2알파. 여기서 알파가 세타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합공식 차공식을 이용해서 이런 사인 세타의 제곱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어요. 는 2분의 1은 앞으로 잡아 빼겠습니다. 인테그랄 앞으로. 그러면 얘는 2t분의 VM의 제곱이 되고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가 되는 거죠. 이거에 t가 아니라 여기 세타죠. 세타 D 세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코사인 함수나 사인 함수는 한 주기를 적분하면 그 값은 몇이 된다? 그렇지 0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2세타라는 얘기는 주파수가 2배 높다라는 얘기인 거야. 즉 코사인 이렇게 될 때 여기가 세타라고 할 경우 얘를 0부터 여기 한 주기 여기까지 적분해주면 얘는 뭐가 된다? 그렇지 0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코사인 2세타라는 얘기는 요거보다 주파수가 몇 배 있어? 2배 높다라는 얘기야. 딸랑 이거 2배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요거를 한 주기 여기까지 한 주기 적분하면은 요 면적이나 위에 있는 면적이랑 밑에 있는 면적이 서로 같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0부터 t까지 적분해봐야 이놈은 0이다 라는 얘기예요. 사인 함수도 한 주기 적분하면 0이야. 무조건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물론 여기서는 사인 세타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0이 되질 않아요. 한 주기 적분하려면. 그래서 그거 적분하려고 하는 것이 요 코사인 합공식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변형해 가지고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0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이제 남는 거는 1만 남죠. 그래서 이것은 루트 2t분의 vm의 제곱 이렇게 쓰고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1의 d 세타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얘는 루트 2t분의 vm의 제곱 써주고 2를 적분하면 얘는 뭐가 돼? 그렇지 세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0부터 t까지 적분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2t분의 vm의 제곱에다가 세타에다가 t 대입해주면 t곱 빼기 0 대입하여 0이니까 이것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약분 되니까 얘는 몇이 되냐면 루트 2분의 vm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얘는 루트 2분의 vm의 제곱을 루트 씌운 거니까 그냥 vm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점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고요. 실효값 어느 것의 실효값이냐면 사인 함수의 실효값이야. 정연파의 실효값은 최대값의 루트 2분의 1배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어요. 또한 코사인 함수도 그것의 실효값은 루트 2분의 1배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VM은 그래서 최대값 VM은 실효값 VRMS의 RMS보다는 최대값이 크지. 그러니까 몇 배 커? 루트 2배 크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 또는 지금 유도한 것처럼 V의 RMS는 최대값을 나눠줘. 뭐로 나눠줘? 루트 2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도 되고요. 요거를 루트 2로 이쪽 가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쉬운 걸로 암기를 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루트 2분의 1에 그래서 루트 2분의 VM은 그래서 루트 2분의 1이 0.707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70.7%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예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정연파 교류의 평균값이 450V일 때 평균파 이때 정연파 교류의 평균값이라는 얘기는 원래 정연파는 이렇게 하면은 이거 평균값이 이거랑 0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예제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반파 정류 회로의 요거의 평균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정연파 교류의 평균값 이 450V일 때 이 전압의 최대값 및 실효값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정연파 교류 그래서 전압이라고 했으니까 VA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반파 정류 회로의 평균값이 아까도 몇이 나왔어? 그렇지 파이분의 2VM이 나왔죠. 이것이야. 그래서 이 평균값이 근데 몇이라는 얘기야? 450이라는 얘기네요. 450V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식으로부터 쫙 가주면 VM은 최대값은 2분의 450 파이가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얘는 225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파이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파이를 3.141592 이거 곱해가지고 그 값을 내도 되고 우리 교재는 이 정도로만 표현을 해놨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료값 V의 RMS는 시료값은 최대값 VM을 루트 2로 나눠준 것과 같죠. 그러므로 얘는 루트 2분의 225 파이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루트 2분의 225 파이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5.5절 내용인데요. 벌써 35분이 지났네요. 네, 좀 쉬었다가 3강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